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다른 유형들이랑 그다음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까지 개념 설명할 거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유형 5에 있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야. 자, 두 점에서부터 거리의 비가 1대2인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다. 자, 얘는 원이 된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우선은 식을 먼저 구해보고 그게 원이 되는 것을 보여줄 거야. 자, 우선 요거랑 요거 점에서 거리의 비가 1대2가 되는 그 점을 p는 x, y로 놨으니까 그냥 주어져 있는 이 모양 그대로 식을 세워볼게. 다시 말해서 OP의 길이랑 그 다음에 AP의 길이 b가 1대2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를 직접 식을 세우면 자, OP의 길이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루트 씌운 거고 그 다음에 AP는 x-3의 제곱 플러스 y제곱 그게 1대2인 거.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곱하면서 루트 없애기 양변을 제곱을 할 거예요. 그럼 내항의 곱은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외항의 곱은 제곱을 하니까 2는 4가 돼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곱한 게 되겠지. 그래서 얘를 다 정리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더하기 y제곱은 4x제곱 플러스 4y제곱이니까 우변으로 넘겨서 식 정리해 볼게요. 3x제곱 더하기 3y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는 0이 된다. 즉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원의 방정식인 게 보여지지. 자, 그러면은 이게 원의 방정식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원이 되는 이유를 그리고 원이 되는 걸 이용해서 조금 더 이 방정식을 쉽게 찾는 방식을 배워볼까 해. 자, 그게 바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거야. 자, 방금처럼 임의의 두 점이 있고 이렇게 임의의 두 점이 있고 이거를 A, B. 자, A랑 B를 M 대 N으로 나누는 점 P의 자취.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원이 된다라는 걸 발견한 사람이 아폴로니우스야. 근데 여기서는 M과 N의 비율은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1대1은 안 된다는 소리야. 이게 왜 달라야 되는지는 개념 설명하고 나서 조금 더 자세히 볼 건데 그냥 몇 대 몇으로 나눈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항상 원이 된다라는 건데 이것을 직접 식으로 세워보면 원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어. 방금 봤던 것처럼. 그치만 얘를 그림으로 살펴봐도 원이라는 거 너희가 대략적인 건 알 수 있어. 증명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자, AB를 M 대 N으로 나눈 점의 자체인데 M 대 N이 만약에 요렇게라고 놓을게. 그럼 요 점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M 대 N, M이 더 크다라고 생각할 거야. 그럼 M 대 N으로 나눈 점은 지금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내분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M 대 N으로 나누는 외분점도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만약에 외분점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외분점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내분점도 있고 외분점도 있고 A랑 B에서부터 거리가 M 대 N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M 대 N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점도 있을 수 있거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점들을 다 모아보면 결론적으로 이 점들을 다 모았을 때 하나의 도형이 생기는데 그 도형이 바로 원이 된다라는 게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야.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원이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분점과 외분점이 바로 지름의 양 끝에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의 정중앙에 원의 중심이 있는 거니까 원의 중심을 이렇게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결론적으로 M 대 N으로 내분한 점, 그 다음에 외분한 점을 이 지름의 양 끝점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따라서 내분점하고 외분점 찾아서 중심 구하면 원의 중심이 빠르게 나오고 그리고 반지름도 그냥 길이 구해서 찾아주면 되는 거. 자,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이런 식으로 너희가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굳이 식으로 막 다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어.
그래서 증명은 따로 안 하고 넘어갈 거고요. 자,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얘를 m 대 n이 달라야지만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다르지 않고 같다면 어떻게 돼? A랑 B랑 1대1로 나누는 점이다. 그러니까 거리가 같은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때는 뭐가 된다 그랬어? 바로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 그랬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 위에서부터 A랑 B까지 거리는 늘상 같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얘는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 즉 비율이 M하고 N이 같으면 바로 수직 이등분선이다. 이런 특징까지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된다, 원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너희가 이 문제를 좀 더 빨리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거리의 비가 문제에서 1대2라 그랬잖아. 1대2라 그랬고 그러면 1대2의 내분점과 1대2의 외분점을 찾아서 중심을 구해버리면 돼. 그렇게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0,0하고 3,0 1대2 내분점부터 구할게. 그럼 얘는 3분의 3, 3분의 뭐가 되지? 0이네요. 그러니까 1,0을 원의 중심으로 하는 거야. 아, 미안해. 이거를 원의 양끝점, 지름의 양끝점. 그 다음에 1,2 내분점 찾았으니까 외분점 찾을게요. 그럼 외분점이면 2에서 1 빼는 순서로 갈게. 2 빼기 1분의. 그러면 마이너스 3, 2 빼기 1분의 뭐냐? 0이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0이지. 그러므로 원의 중심은 이것과 이것의 중앙에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고 그리고 반지름은 얘랑 얘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는 거니까 2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조금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럼 관계식도 빨리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유형 5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개념인 거야. 비율이 다 몇 대 몇을 일정하다고 문제 이렇게 나오죠. 157번도 2대1, 158번도 3대1, 마찬가지 159번도 2대1, 160번 1대2, 마찬가지 2대1 이렇게 해서 다 이 도형은 원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풀면 돼. 자, 그 중에서 161번 한번 볼게요. 161번 보면 두 점이 이렇게 있고 얘를 만족하는 점P가 존재한다. 결론, 얘도 아폴로니우스의 원에 의하여 점P가 만들어진 도형이 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지금 얘도 선분 AB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칠게요. 그럼 얘는 2대1로 내분하는 점과 그 다음에 2대1로 외분하는 점, 이 두 점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 이게 바로 여기 위에 있는 점이 바로 P가 되는 거지. 됐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원 위에 있는 점 P가 있을 때 삼각형 PAB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자, 우선 AB의 선분의 길이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PAB가 넓이가 가장 크려면 높이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라면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수직으로 올렸을 때 생긴 요 위치가 바로 P여야만 PAB 넓이가 가장 최대가 되겠죠. 그치? 자, 그 말은 AB 자체 길이가 밑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원의 반지름이 높이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내분점이랑 외분점 얼른 찾아볼게요. 자, 2대1로 내분하는 점 찾았더니 내분점은 3분의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하니까 0,2하고 마이너스니까 0,0. 얘는 그럼 0,0이네. 자, 그 다음에 외분점. 자, 외분점 찾을 건데 2 빼기 1이면 마이너스 4에서 4를 빼니까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를 빼니까 4. 얘가 이제 외분점. 그러면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4,2가 되죠. 왜냐면 여기 중점이니까. 그러면은 원의 반지름은 얼만가? 원의 반지름은 루트 16 플러스 4, 2 루트 5가 되겠네. 따라서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겠지. 요거는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원과 원에 접하는 그 접선의 방정식, 그거 개념 설명을 간단히 할 거야.
자,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자, 요거는 총 3가지 유형이 있어. 근데 그 3가지 유형 중에서 2개는 공식으로 풀 수 있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풀어야 되니까 공식은 그냥 외워서 알고 있는 걸로, 그래야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기 때문에. 자,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자, 우선 첫 번째, 접선이 가지고 있는 성질부터 한번 볼 건데, 자, 원이 있고 접선이 있다면 항상 뭐가 있냐면 접점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선분을 내렸을 때 그게 반지름이 된다라는 거 알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 사이 거리를 D라고 표현했을 때 접선이다 라고 하는 거는 D는 R과 똑같다, 요 성질을 쓸 거고, 그 다음에 접선과 그 다음에 여기 접점에서 그을 수 있는 반지름 있지, 그지? 얘가 바로 수직이다. 그래서 접선이 나오면 수직이다. 근데 수직이면 뭐하지? 기울기 곱이 -1이다. 요걸 이제 또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결론 이렇게 2가지로 다 푸는 건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뭐가 주어질 때냐면 접점이 주어질 때. 자, 접점이 주어질 때 원의 방정식 찾는 거. 얘는 원이 있고 그 원 위에 점 하나를 줘. x1, y1. 이 점을 지나가는 접선을 구하시오 라고 해. 그러면 이걸 지나가는 접선을 찾으려면 얘는 이 점을 지나간 접선은 유일하게 한 개가 나와. 이때는 항상 접선의 방정식이 한 개인데, 얘를 찾는 원리는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여기 접점이 있을 때 얘를 연결하면 얘가 수직이니까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거든. 그럼 기울기 곱이 -1인 걸로 이 접선의 기울기를 찾은 다음에 그 기울기가 만약에 m으로 구해졌다면 y는 m 곱하기 x-x1 더하기 y1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돼. 자, 근데 그것을 공식화한 게 있어. 자, 우선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이 중심이 0일 때, 이렇게 됐을 때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얘가 공식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x1하고 y1이 접점의 xy 좌표야. 그거를 개수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게 원의 방정식이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표준형으로 적혀 있을 때 이렇게 적혀 있다면 얘를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접점이 똑같이 x1, y1으로 나왔는데 표준형이다.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이 식을 기준으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니까 평행이동을 그대로 시켜주면 돼. 접선도 똑같이. 왜냐하면 원이 이동하면 접선도 같이 이동하니까. 따라서 여기 있는 x, y들을 다 이동. 자, 근데 얘를 x를 a만큼 y를 b만큼, 그래서 여기 관계식이 x 빼기 a가 되고 y 빼기 b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접선의 방정식도 x1 빼기 a 곱하기 x 빼기 a 더하기 y1 빼기 b 곱하기 y 빼기 b는 r제곱,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아이의 공식은, 이거는 외워놓고 풀면 시간 절약이 되니까 꼭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질 때. 자, 기울기가 주어질 때, 자, 원에 접하는 접선을 구하라고 하는데 기울기를 줬다고 할게. 그러면 기울기가 m으로 주어져 있는 직선을 한번 찾아볼 건데, 기울기 m인 직선 중에서 접하는 선이 이거 하나 있다고 칠게. 근데 그러면 기울기가 이거랑 똑같으면서 다 반대쪽에 접하는 직선이 하나가 더 있을 거라는 거지. 자,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은 항상 2개가 생겨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관계식을 y는 mx 플러스 b 요 정도로 둘 수가 있겠고, 그때 특징이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으로 똑같을 거니까 원의 중심을랑 그 다음에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이다 라고 점집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면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이것도 미리 다 구해서 공식으로 만들어 놨거든. 얘도 마찬가지. 중심이 0,0일 때 구하는 공식이 y는 mx 뿔마, 2개 나오니까 뿔마야,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고요. 마찬가지 얘를 평행이동시킨 중심이 a, b인 원의 방정식이라면 그때 접하는 접선도 그대로 평행이동시켜서 y 빼기 b는 m 곱하기 x마 a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야. 됐죠? 공식은 외워두실게요. 자, 그 밖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이제 원밖에 한 점이 주어질 때 자, 원밖 한 점 주어질 때 얘는 공식이 따로 없어. 그래서 이거는 일일이 찾아줄 건데 원리만 자, 원 바깥에 한 점을 줘. 이렇게 그럼 요 점을 지나가는 접선이 몇 개 나올까부터 우선 생각을 해보면 얘는 항상 두 개가 나오더라. 이렇게 기울기가 다른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항상 두 개가 나와. 자, 근데 무조건 두 개가 나온다. 항상 기억해. 무조건 두 개. 자, 그럼 얘도 어쨌거나 구하는 원리는 이거랑 똑같아.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근데 얘가 요 점을 지나가니까 그 접선의 방정식을 요렇게 잡아서 이것과 중심의 거리는 반지름입니다. 그걸 갖고 푸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접선을 이용을 하는데 사실상 앞에 두 개는 공식으로 다 풀리고 얘는 이 방법적인 걸 알아야 풀리기 때문에 세 번째 유형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또 뭐도 많이 나오냐면 이렇게 접선 길이 구하는 것도 많이 나와요. 자, 접선 길이 구할 때는 반지름 아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피타 이용해서 하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개념까지 풀이하는 문제 유형 우리 내신 교재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먼저 뭐부터 할까요? 오케이, 요거부터 볼게요. 자, 우선은 181번. 자, 181번이 보니까 1,-3에서 여기에 그은 접선이라고 그랬어. 자, 그럼 지금 1,-3은 접점은 아니고 원 밖의 점인 거지. 그치? 자, 그러니까 원이 있고 원 밖의 한 점에서 이렇게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항상 두 가지 나온다 그랬어. 자, 그러면 어쨌거나 1,-3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을 세워서 해볼게요. 자, 1,-3을 원의 방정식이래. 직선. 자, y는 기울기 x-1 -3. 따라서 mx-y -m-3은 0이라는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은 보니까 0,0이고요. 반지름이 1이니까 거리가 1이다라고 놓고 풀면 되지. 따라서 점직거리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0 집어넣으면 절대값 -m-3 그것이 얼마다? 1이다. 그래서 루트 m제곱 더하기 1 곱한 다음에 m제곱 양변 제곱하는 거예요. 플러스 6m 플러스 9는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m값이 와 하나가 나와. 와 그럼 얘는 보자. m값이 하나가 나오는데 m값이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처음에 예측하기를 접선의 방정식이 두 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얘는 하나가 나와. 기울기가 하나니까. 원래 일반적으로는 2차 방정식이어서 두 개가 나와야지 정상이야. 근데 얘는 왜 하나가 나올까? 정말 답이 하나가 아니라 봐봐. m을 마이너스 3분의 4를 여기다 우선 넣어볼게요. 넣으면 얼마니? 3분의 4에 마이너스 3분의 9니까 3분의 5가 되지. 이렇게 생긴 거 하나랑 자, 지금처럼 너희가 풀었는데 하나가 나오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뭘로 구하냐면 그림을 그려서 찾으셔야 돼요. 그림. 자, 그림을 그려서 찾는데 무슨 말이야?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야 돼. Y축, X축, 원이 있어. 반지름 1이니까 이거예요. 근데 나는 1,-3을 지나가는 그러니까 1,-3이 여기 있다면 이걸 지나가는데 접하는 접선이면 너희가 접선을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고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방금 요게 얘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요거는 따로 너희가 구해줘야 돼. 자, 그럼 얘는 관계식으로 구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 직선은 기울기가 없어서 어차피 m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단 얘를 식으로 쓰면 x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두 개가 구해져야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 무조건 두 개다. 그치만 지금 이것처럼 계산했는데 하나가 나오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구하라. 자, 그럼 지금 여기 페이지에서는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 방정식 구하는 유형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 주어져 있는 거 한번 볼게요. 187번. 자, 187번은 지금 얘 접하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 요거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 중심이 0,0이었을 때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었거든. 그거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따라서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루트 2. 그럼 루트 2 곱하기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면 루트 2가 되지.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y절편은 2다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접점 주어져 있는 거 너무 쉬워서 안 나왔나 보다. 자, 그럼 이제 좀 다른 응용 유형들만 좀 볼게요. 자, 우선 접선의 길이 구하는 거 유형 11. 자, 유형 11 보면은 원에다가 근 접점을 t라고 했을 때 선분 PT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5,1이 원 위의 점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원밖에 한 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접점을 t라고 했을 때 사실 접선은 두 개가 나와.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두 개가 접점이면 이거랑 이거 길이는 같죠? 누굴 구하든 상관없고. 아무튼 접선의 길이는 피타를 이용한다 그랬어. 그러면 원의 중심이 1,2인 거 아니까 얘 사이의 거리 찾고 반지름 구해서 요거 피타 이용하면 접선 길이 구할 수 있겠죠? 계산은 너희가 해보자. 자, 그리고 이제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마지막 유형 현의 길이 구하는 것만 하고 끝낼게요. 자, 169번 유형 8. 자,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 AB에서 만날 때 현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현의 길이 구하는 것도 방금 접선 길이 구했던 것처럼 피타를 쓰는 거야. 자, 볼게. 자, 원과 직선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 현 AB 길이 구하는 거. 자, 원의 중심 이렇게 두 점 AB 길이 구할 거니까 여기다 수선 내리면 현 2등분 이렇게 반지름이니까 삼각형에서 피타 쓰면 되는 거. 자, 그럼 우선 얘가 표준형으로 원의 그 방정식 바꿔보면 4, 5, 4. 그럼 반지름이 2인 거 알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점직거리로 구하는 거. 따라서 4x 더하기 3y 플러스 5는 0이랑 그 다음에 원의 중심 2, 마이너스 1 사이 거리 구했더니 5분의 2하고 마이너스를 넣으면 8 빼기 3이니까 5에다가 5에서 15와우 반지름 2. 그럼 얘는 그럴 리가 없어. 뭘 잘못 구했다. 8 마이너스 3 5 10 16 9 5 2. 반지름 틀렸나봐. 웬일? 오케이, 틀렸죠. 9네. 바보 같아. 자, 여기 3이에요. 반지름 3. 자, 그러면 여기 길이가 나오겠지. 9 빼기 4니까 루트 5. 따라서 현의 길이는 2 루트 5. 자, 이렇게 해서 원방은 우선 기본적인 유형들만 이렇게 쭉 해봤는데 이거 말고 이제 시험에 나와 있는 문제들 우리 내신 교재 쭉 많으니까 얼른 풀어보시고요. 원의 방정식 들어가는 사람들은 요거 개념 설명 보고 나서 바로 문제 풀어야지 느낌이 올 거니까 문제 꼭 바로 미리미리 풀어보시고, 지난번에 내준 숙제에 추가적으로 내준 숙제다. 이거는 원방 들어가는 사람들은 필수니까 꼭 해오세요.